한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일단 우리 환경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구성을 보시게 되면 지금 상단에 파일, 편집, 보기, 입력이라는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자, 주 메뉴죠. 자, 파일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파일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한다든가 또는 인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편집 용지를 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파일 관련한 메뉴들이 여기에 있어요. 자, 다음에는 보시면 편집 메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보기 메뉴, 입력 메뉴. 자, 순서대로 이렇게 메뉴를 보세요. 자, 한글을 배운다는 것은 이런 메뉴들을 배우는 거죠. 자, 쭉 살펴보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만약에 입력이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하단에 입력에 관한 부 메뉴들이 있어요. 밑에 이렇게 보이시죠? 자, 부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표를 넣을 수도 있고 차트를 넣을 수도 있고 도형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부 메뉴들이 있어요. 서식이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서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서식에 대한 메뉴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각각의 메뉴를 클릭을 하면 그 해당하는 리본 메뉴가 있고 그리고 그 메뉴의 옆에 보면은 작은 삼각형이 이렇게 역삼각형이 보이시죠? 밑으로 되어 있는 이걸 목록 버튼 또는 드롭다운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를 클릭을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또 리본 메뉴에 있는 메뉴처럼 이렇게 글자로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서식이라는 부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리본 메뉴가 있고 이 해당하는 리본 메뉴를 글씨로 여기서 텍스트를 써 있는 것을 그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거의 같은 메뉴죠? 그죠? 같은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메뉴는 상단에 메인 메뉴가 있는데 그 메인 메뉴의 부메뉴가 리본 메뉴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드롭다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텍스트로 해서 부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메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아셨고 그리고 왼쪽 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 빈 문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이 있으면 문서를 다른 문서를 또 하나 이렇게 탭을 열어서 다른 문서를 작성할 때 탭을 빈 문서를 또 하나 추가해서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거 X로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 X로. 그럼 없어져요. 만약에 인터넷을 실행을 했어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을 했는데 그때 상단에 여기 탭이 보이잖아요. 여기는 네이버,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하면 다음 이런 식으로 계속 탭을 생성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입니다. 자, 오른쪽 하단을 보게 되면 지금 저는 자, 일단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게 환경이 2018하고 2010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패스하고 다시 나중에 여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전체 구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화면 구성을요. 자, 먼저 쪽이라는 메뉴에 드롭다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쪽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쪽에 목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편집 용지라고 보입니다. 편집 용지. 얘는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내가 용지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말하자면 제가 A4 용지가 이게 만약에 A4 용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A4 용지예요. 그러면 A4 용지를 여기에다 A4 용지에다 작성을 하겠느냐 아니면 무슨 이렇게 A3 용지에다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용지를 설정할 때 이 편집 용지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작업을 할 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통 작업을 하죠. 물론 작업을 다 해놓고
용지를 나중에 설정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편집 용지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뉴가 나타나요. 자, 편집 용지는 기본으로 보통 프린터기가 가정에서는 A4를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종류가 A4 국배판 210 곱하기 297 이게 A4 용지 기본 용지예요. 자,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고 여기에도 드롭다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여기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을 하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만약에 프린트를 하는데 뭐 편지지 같은 종류는 그만한 크기는 이 레터라든가 B5라든가 아니면 A5라든가 뭐 A6라든가 이렇게 큰 종이 A3라든가 이런 걸로 큰 종이로도 찍을 수도 있고 더 작은 종이로도 뭐 B5라든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은 보통 A4 용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내가 프린트할 프린트 용지에 맞춰서 여기 작업을 하는 거죠. A4 용지에다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출력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미리 보기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미리 보기 형태예요. 얘가. 자, 내가 A4 용지를 선택했는데 이게 A4 용지이래요. 자, 프린트를 했을 때 자, 어떻게 나오느냐면 용지 방향을 세로로 하면 자, 용지가 세로로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길게 찍히는 거죠. 자, 가로로 해볼까요? 그러면 용지 방향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출력을 할 때 용지 설정을 나는 글씨를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찍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놓고 해야 되고 만약에 가로로 이렇게 종이를 놓고 글자를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가로로 하고 얘는 이거 세로죠. 세로로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용지를 설정을 했다면 거기에다가 여백을 줘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글씨를 썼는데 여백을 주지 않는다면 글자가 나는 이 종이에서 한 이만큼 띄고 여기서부터 글자가 한 이 정도 나오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왼쪽 여백을 주지 않는다든가 오른쪽 여백을 주지 않는다든가 위아래 여백을 뭐 아예 주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글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끝에서부터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위아래는 줬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안 줬어요. 여백을 안 줬다면 여기 끝에서부터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문서 작성하기에 보기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여백을 주는 거예요. 나는 글자가 만약에 여기 내용이 뭐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용지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옆에는 띄워야 되잖아요. 이만큼 여백이 있죠. 이만큼 옆에 띄우는 곳이 용지 여백의 이 왼쪽 여백이에요. 여기 왼쪽 보이시죠? 자, 왼쪽은 현재는 30mm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3cm를 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내가 입력을 할 때 이제 입력한 문서 작성한 그 내용이 종이에 찍혔을 때 왼쪽이 3cm를 띄우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오른쪽을 0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 3cm 띄웠지만 글자가 여기까지 가겠죠. 끝까지. 그쵸? 여기도 띄워야 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30을 띄우고 오른쪽도 30을 띄우고 위쪽은 2cm를 띄우고 여기 아래쪽도 1.5cm를 띄웠어요. 근데 머릿말과 꼬릿말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머릿말과 꼬릿말이라는 부분이 여백을 또 이만큼 머릿말이 들어갈 부분을 여백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머릿말, 꼬릿말이 없다면. 근데 한글 기능에 머릿말, 꼬릿말 넣는 그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머릿말을 넣어야겠다. 또는 꼬릿말을 매 쪽마다 넣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머릿말과 꼬릿말이 들어가는 공백, 그 여백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얘가 안 들어간다면 여기 지정을 안 하고 0으로 해주고 위쪽 여백과 아래쪽 여백을 조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 용지에서는 일단 종이를 설정을 하고 어떤 종이에다 찍을 건지 용지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세로로 할 건지 가로로 할 건지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백을 정하는데 이렇게 위, 왼쪽, 오른쪽, 아래 이 부분을 정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얘를 좀 바꿔볼까요? 자, 왼쪽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이 스핀 버튼이라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거를. 자, 스핀 버튼, 요 위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왼쪽에 여기를.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블록이 정해져요. 블록이 정해지면 글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돼요. 만약 10 이렇게 써볼까요? 1cm만 띄우겠다 하면 자, 글자가 어떻게 나와요? 이게 칙칙칙칙 되어 있는 게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1cm 띄우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문서를 작성했을 때 이런 상태로 용지를 설정을 했다면 왼쪽은 1cm를 띄우고 글자가 나타나고 오른쪽은 이만큼 여백이 3cm를 띄워서 다음에 줄을 바꾸겠죠. 자동으로. 자,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를 다시 한번 20으로 바꿔볼까요? 자, 20 정도 했더니 2cm를 띄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줄이 내용이 한 줄 정도가 다음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여백을 조금 더 작게 줘가지고 밑에 있는 글자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면 한 장의 그 내용을 다 찍을 수도 있겠죠. 여백이 줄어드니까. 그죠? 그만큼 여백이 줄어들면 글씨를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쪽도 한번 20으로 바꿔볼까요? 자, 20 했어요. 그랬더니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이 이 정도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위쪽 여백과 머릿말, 꼬릿말 제가 없게 한번 해볼까요? 머릿말, 꼬릿말을 0으로 해볼게요. 자, 스핀 버튼을 클릭하고 0. 그 다음에 꼬릿말도 0. 그랬더니 여기가 2cm가 하고 위에 아래를 더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대신에 위쪽을 30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한번 바꿔볼까요? 자, 30. 여기 클릭하고요. 자, 30. 그 다음에 밑에도 아래쪽도 30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용지 설정이 지금 작업하는 화면이 그렇게 설정이 돼서 내가 작업을 하면 프린트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위, 아래 여백이 지정된 상태에서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기초반이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들께서 제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못다 했는데 강사 혼자 나간다 생각하시면 반드시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F7은 아직 단축키 안 배우셨죠? 자, 쪽에서 클릭을 합니다. 쪽에서 클릭. 자, 편집 용지 클릭. 자, 그러면 종류는 그대로 놓고 가로로 한번 설정해 볼까요? 자, 가로로 설정하시고 자, 왼쪽 30, 오른쪽 30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왼쪽 30, 오른쪽 30, 그 다음에 위쪽 20, 아래쪽 20 이렇게 한번 고쳐볼까요? 그러면 이 제본이라는 것은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제본은 지금 0이 되어 있죠. 0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한 10장, 20장 찍을 때는 제본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책을 만든다든가 할 때, 이 책이죠. 이 책을 만들다고 할 때, 왼쪽 여백을 요만큼을 줬어요. 종이를. 만약에 3cm를 줬어요. 근데 여기를 묶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옆에를 왼쪽을 묶어야지만 이게 책장에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묶인 만큼 공백을 제본에서 이 부분을 차지하니까 어때요? 글자가 여기서부터 나오겠죠. 그럼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제본이 될 부분만큼도 여백을 만약에 책을 만들 경우에는 여백을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본을 20mm를 설정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 A4 용지가 왼쪽 여백을 30으로 했을 때는 5cm가 띄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2cm 정도는 제본으로 만들고 3cm가 띄어지면서 그 옆에 이제 글씨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책을 만들 때는 지번의 여백을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그리고 설정 한번 해봅니다. 설정. 종이가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럼 얘를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파일이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자, 파일 메뉴 상단에 자, 여기 파일 메뉴 있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미리 보기. 찾으셨을까요? 자, 미리 보기. 자, 파일에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면 얘를 인쇄를 했을 때 잠깐만요. 늦게 나오네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예요. 가로로. 아까 가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X로 여기 위에 닫기도 있네요. 물론 X를 닫아도 되는데요. 이거 닫기. 닫기라는 메뉴가 여기 있어요. 닫기로 이 화면을 벗어나겠어요. 됐나요?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용지 설정 원래대로 지정을 해봅니다. 자, 쪽 편집 용지. 자, 됐죠? 자, A4 용지로 그냥 지정을 하고 세로로 지정할게요. 세로를 지정하고 자, 왼쪽 30, 오른쪽 30, 머릿말, 꼬릿말도 15 정도 줄까요? 자, 머릿말 15. 네, 꼬릿말은 10 정도 줘볼까요? 자, 10.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해 봤어요. 자, 이렇게.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설정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설정. 하면 설정이 됐어요. 자,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기본 작업을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근데 문서를 작성을 한다는 것은 한글을 입력하거나 또는 영문을 입력하거나 숫자를 입력한다든가 특수문자를 입력한다든가 또는 한자를 입력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 수식을 입력한다든가 그런 입력을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꾸미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키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한글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글을 제가 여기 책에 내용이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와 같이 한번 독서 관련 영어 속담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독서. 만약에 혹시 영문이 나온다면 키보드에 한영키가 있죠. 키보드에 보시면 키보드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한글과 영문을 입력해주는 그러니까 변환해주는 한영키가 있어요. 거기에 한글이 나오게 하고 자, 독서 관련 영어 속담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되셨다면 줄을 바꿀 때는 엔터 키를 칩니다. 키보드에 ENTER이라고 써 있는 엔터 키를 쳐봅니다. 한 줄을 바꿨어요. 그죠? 다시 한번 엔터를 또 쳐봅니다. 자, 줄을 바꿨네요. 그죠? 자,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방향키가 있어요. 화살표 키. 화살표 키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하면 얘가 가나요? 안 가요. 글자가 없는 곳에서는 이 왼쪽 방향키 있죠. 화살표 키. 왼쪽, 오른쪽 키보드에서 말씀드립니다. 키보드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자, 글씨가 없는 곳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했더니 위로 올라가네요. 자, 위로. 글씨가 있는 곳은 가요, 얘가. 자, 두 번째도 가지만 오른쪽은 글씨가 없으니까 안 가요. 그죠? 아래, 위 해서 이렇게 글씨가 있는 곳만 이 방향키가 가게 돼 있어요. 화살표 키가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내렸을 때 커서가 지금 여기 있죠. 이걸 커서라 그래요. 자, 그럼 이 커서가 있는 곳에
자, 여기다가 선택이 됐어요. 여기 있는 곳에 글씨가 입력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한번 영어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영어를 입력을 할 때 영문으로 바꿔야 되니까 한영키를 한번 눌러줘야겠죠. 한영키를 눌러주고 자, A자를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A 이렇게. 혹시 소문자가 나왔어요. 그죠? 자, 지우는 키는 백스페이스 키죠. 글자 지우는 키. 자, 지웁니다. 혹시 키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 만약에 대문자로 치고 싶어요. 지금 소문자로 나온 상태에서 대문자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물론 캡슐락 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한 번만 대문자로 바꾸고 다시 소문자로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Shift 키를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A자를 쓰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SHIFT 키를 오른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A 하면 대문자만 나오죠. 자, 됐죠? 자, 그리고 한 칸 띄고 자, 굿이라고 GOD라고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한 칸 띄고 자, is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저처럼 한번 입력을 해보십니다. 여기까지. 자, 대문자를 첫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을 바꾸려면 엔터 키를 또 쳐야 되겠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제가 한글로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로 입력하고 여기 내용을 입력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입력한 거를 천천히 입력해 보세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입력을 해 볼게요. 자, 한영키 누르고 그리고 엔터 다시 한번 엔터 치고 다시 영문을 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문자일 때 Shift 키 누르고 자, 이렇게 문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영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일단 여기까지 해 놓습니다. 자, 한 칸을 띄울 때는 맨 밑에 있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는 거 아시죠? 자, 스페이스 바를 누르셔서 띄우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제가 얘를 조금 작게 해놓고 자, 입력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나는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럼 항상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시다든가 그러면 저는 다 이해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다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방에다 동그라미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5. 자, 채팅방에서 5 하나 보내주세요. 네, 박영희 선생님, 전혜경 선생님 5 해주셨네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북이 빠졌나? 선생님이 제가 북이 빠졌다고, 북이 빠졌어요. 진짜 여기 북이 빠졌어요. 그죠? 좋은 책은 했는데 북이 빠졌어요. 아유,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네요. 북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수도 빠졌네요. 그죠? 제가 여기 맨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 썼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요거 북, 이스 얘를 북이 빠진 게 맞네요. 자,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일단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다 입력되셨죠? 되셨다면 자, 한번 얘를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여기다 북을 넣으려고 그래요. 북을. 자, 북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북을 넣고 싶어요. 글자가 빠졌어요. 그 커서를 이스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클릭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클릭이 되면 여기다가 BOOK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BOOK 하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삽입이 돼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키보드에 보시면은 키보드에 보면 화살표 키, 방향키 있는 곳에 INSERT라고 써 있는 키가 있어요. 인서트 키라고요. 혹시 찾으셨을까요? 엔터 키 옆에 딜리트 키 위에 INSERT라는 키가 있어요. 자, 얘가 이제 기본으로는 삽입 상태로 맞춰져 있는데요. 삽입 상태로 됐을 때는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한번 우리 북이라는 글자를 한번 지워볼까요? 지울 때 지우는 키가 커서의 앞 글자를 지우는 키는 백스페이스예요. 자, 커서를 여기 BOK, O자 여기다가 한번 갖다 놔볼게요. 요 사이에다가. 자, 요 사이에다 놓고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있죠? 백스페이스. 여기 화살표 반대로 돼 있는 거. 걔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커서 앞에 있는 글자가 지워지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커서의 뒷글자를 지우는 키도 있겠죠? 걔는 딜리트 키예요. DELT라고 써있는 딜리트 키 보이시죠? 걔를 한번 눌러볼게요. 커서의 뒤에 있는 글자를 지울 때는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커서의 앞 글자를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북을 하는데 자, 아까 인서트 키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현재 삽입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INSERT라는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BOOK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한 칸 띄고. 자, BOO 어때요? 글자가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수정 상태가 되는 이제 인서트 키를 한 번을 누르지 않으면 삽입 상태고 한 번 눌러놓으면 수정 상태가 돼요. 수정은 글자를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서트 키를 누르면 다시
다시 삽입 상태가 돼요. K 이렇게 되면 그냥 글자가 밀려나죠. 오른쪽으로. 그죠? 삽입 상태에서는 글자가 삽입이 되고 뒤에 있는 글자가 오른쪽으로 밀려날 수가 있고 수정 상태에서는 그냥 글자가 밀려나지 않고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키가 인서트 키예요. INSERT. 보이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지우는 키, 커서가 지금 저 북을 지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커서의 앞 글자를 지워야 되니까 백스페이스를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보세요. 자, 지웠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한 칸을 띄우고 싶은데 제가 삽입 상태에서는 이렇게 띄워져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인서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요. 삽입띄우기 키죠. 스페이스바는 한 칸 띄우는 키, 긴 막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정 상태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든 북을 쓰든 다 지워져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글자가 밀려나면서 쓰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수정을 할 때 인서트 키를 눌러서 삽입 상태가 된 상태에서 글자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도 다시 한번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자, 아까 입력한 글자가 이게 내용이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원래대로 수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 배운 거는 엔터키, 줄 바꾸는 키, 지우는 키가 백스페이스는 커서의 앞 글자를 지우고 커서의 뒷 글자를 지우는 키는 딜리트 키고, 그죠? 키보드에서. 자, 그 다음에 삽입과 수정을 이걸 변환을 시키는 걸 토글한다고 얘기하는데요. 한 번은 삽입, 한 번은 수정, 이렇게 삽입, 수정, 삽입, 수정으로 토글 시켜주는 그 변환키는 인서트 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자, 글자를 영문으로 쓸 때는 한 글자만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바꿀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입력을 하면 대문자가 나오고, 소문자 상태에서는요. 만약에 캡슐 키를 눌러서 대문자가 계속 나오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소문자를 잠깐 쓸 때는 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잠깐 쓰면 소문자로 변화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Shift 키의 기능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입력이 됐다면 얘를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자, 파일, 미리 보기로 가볼게요. 자, 물론 인쇄를 들어가도 되지만, 자, 미리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이 아까 3cm가 띄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여백이 있는 거고.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여백 보기 보이시죠? 여백 보기. 오른쪽 여백 보기 이런 게 있네요. 여백 보기 눌러보세요. 자, 왼쪽 3cm 띄운 거 용지, 편집 용지 설정한 곳에서 여기 띄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쪽 이만큼 띄우고 위 띄우고 요거 머릿말 부분 띄워져서 글자 내가 화면에다 썼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바로 얘를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편집 용지가 여기 있네요. 만약 편집 용지가 여기 있다면 여기를 선택을 해서 편집 용지 보기만 나오는군요. 여기 말고요. 자, 그러면 여기 편집 용지가 왼쪽에 있네요. 여기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 자, 다시 입력한 상태에서도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10 한번 왼쪽을 10으로 줘볼까요? 자, 왼쪽을 10, 오른쪽을 10. 여백이 너무 많이 띄어진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고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용지 좀 이따 해보고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 보세요. 왼쪽, 오른쪽이 여백이 좀 많이 축소가 됐죠. 그죠? 그리고 나는 이게 내용이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세로로 찍고 싶지 않고 가로로 찍고 싶어. 그럼 가로로 일단 편집 용지를 바꿀 수가 있겠죠. 위에서. 그죠?
여기 편집 용지에서 바꿔도 되고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 일단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자, 닫기를 하겠습니다. 자, 닫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편집 용지가 가로로 된 상태예요. 다시 바꿔볼까요? 어떻게 했어요? 쪼개서 편집 용지, 편집 용지. 자, 요거 세로로 하겠습니다. 세로로 하고 왼쪽 다시 20, 오른쪽 20으로 다시 바꿔볼까요? 자, 20, 20. 설정합니다. 자, 설정. 그래서 용지를 이렇게 바꿨어요. 되셨죠? 그러면 용지를 설정하고 일단 얘에 대해서 한글과 영문을 입력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문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얘를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해야지만 나중에 문서를 불러와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수정할 수도 있고 출력을 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보관하기 위해서 내 컴퓨터에다 보관하기 위해서 문서 작성한 걸 보관하는 걸 저장이라 그래요. 자, 저장하는 거는 파일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파일 하면 저장하기 메뉴가 두 개가 있어요. 저장하기가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단에 보면은 이 화면의 상단에 보면 빈문서하고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얘가 저장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상태에서 빈문서 1로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우리는 빈문서 1 이러면 저장이 안 돼 있는 문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저장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파일, 저장하기 누르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거나 처음에 저장하지 않았을 때는 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서가 이름이 생기고부터는 저장하기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는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저장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위에 저장하기 클릭합니다.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파일에 저장하기. 자,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어디에다 저장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창이 활성화가 됐죠. 자, 그런데 위에 보실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저장하지 않은 문서는 다 저장하기를 누르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거나 똑같이 이 창이 떠요. 이렇게 이름이 없는 것들은요. 자, 그러면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 PC에 여기 문서라고 나오네요. 여기 그쵸? 여기 이 부분에다가 저장을 하든 아니면 나는 확인하기 좋게 바탕화면에다 하고 싶어. 그럼 바탕화면을 선택하면 돼요. 아니면 자, 문서를 내 컴퓨터의 공간 중에 어느 곳에다 저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만약에 문서로 되어 있다면 문서에서 하면 되고 만약에 바탕화면에다 하겠다 그러면 바탕화면에다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바탕화면에서 찾기가 쉬우니까 그냥 일단 바탕화면 해볼까요? 자, 바탕화면 혹시 바탕화면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문서에다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위에 경로를 컴퓨터가 이렇게 알려줘요. 내 컴퓨터에 바탕화면이라는 곳에다가 저장하겠다고? 바탕화면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있어. 근데 여기다 저장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바탕화면 여기에다가 이 파일 이름을 내 맘대로 정하면 되죠. 근데 그대로 여기 첫 번 독서 관련 영어 속담이라는 제목 글자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대로 저장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고치면 돼요. 알아보기 쉽게. 파일 이름은 영문 또는 한글 또는 하이픈이라든가 이런 빼기 표시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저장 누릅니다. 저장. 자, 그러면 상단에 독서 관련 영어 속담 해가지고 이렇게 HWP라고 확장자, 이걸 확장자라 그래요. 확장자는 이 파일을 설명해주는 부분이에요. 즉 HWP라고 하면 한글 프로그램에서
얘를 작성한 거구나. 이 파일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컴퓨터 업계에서 확정자를 보고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이다. 이렇게 한 거죠. 옆에 보면은 경로가 있어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죠. 그랬더니 C 드라이브에 컴퓨터의 보조기억 장치인 C 드라이브에 유저라는 폴더 밑에 데스크탑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밑에가 바탕화면이래요. 여기다 저장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경로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X로 얘를 이제 종료를 하고 싶어요. 한글을. 만약에. 그러면 오른쪽 끝에 X 버튼으로 끝 얘를 눌러도 되고 또는 파일에 끝 하셔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끝 됐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바탕화면에 저장한 문서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찾아보세요. 내가 저장한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찾아봅니다. 자, 저장한 게 잘 없다. 그러면 한번 마이크 해제하시고 나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고 싶어요. 내가 작성한 거 파일이 보이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실행이 돼서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얘를 실행할 수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해서 얘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러왔죠? 자, X를 다시 닫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 문서를 어떤 사람이 이메일로 얘를 보내달래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부분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문서가 열리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럴 때는 왜 그럴까요? 자, 한글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이 문서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이 없어도 요즘에는 볼 수만 있는, 편집은 못하지만 보내준 문서를 볼 수 있는 그런 뷰어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한글 뷰어 프로그램은 혹시 한글 프로그램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보내준 그 한글 문서를 내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만약에 봐야겠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한글 뷰어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 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 작성한 문서를 제가 더블 클릭을 했을 때는 잘 보여주면 내 컴퓨터에 이 문서를 작성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지 않으면 내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진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고, 자, 얘가 눈에 만약에 안 보인다고 가정하세요. 문서 폴더에다가 넣었어요. 그럼 내가 작성한 걸 얘를 꺼내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한글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해서 걔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고 자, 왼쪽에 보면 왼쪽에 최근 문서 목록이 있어요. 여기서 선택을 해 오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지금은 한번 불러오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새 문서로 들어가 볼게요. 새 문서로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됐어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지난번에 저장해놨던 문서를 불러다가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 문서를 일단 불러와야 되겠죠. 그때 자, 파일. 자, 저장한 것들이 다 파일이에요. 한글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메뉴는 다 한글에서 하면 돼요. 여기 파일에서 하면 돼요. 자, 파일에 보니까 불러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장한 한글 문서를 불러올 때 쓰는 거예요. 얘가 자, 불러오기 합니다. 파일 불러오기 저장한 거를 불러오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 활성화된 창은 컴퓨터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다 저장한 문서를 갖고 올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장한 게 바탕화면에 있었죠.
만약에 바탕화면이 아니고 문서 폴더에다가 저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문서 폴더를 선택하셔야겠죠. 저는 바탕화면이니까 바탕화면을 하고 보니까 컴퓨터가 내 PC의 바탕화면을 열어줬어요. 여기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독서 관련 속담이라고 여기 나오네요. 자, 얘를 클릭하고 열기를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서 더블 클릭을 바로 하셔도 얘가 읽어오는 거죠. 그죠?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읽어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이게 읽어왔는데 여기를 조금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관련 속담 했어요. 자, 커서를 앞에다가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커서를 앞에다 놓고 저장을 했는데 자, 여기다 특수 문자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특수 문자를. 자, 특수 문자는 입력이라는 메뉴를 한번 볼게요. 상단에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물론 여기 편집이라는 메뉴는 여기는 없네요. 네, 입력이라는 메뉴로 가볼게요. 자, 입력이라는 메뉴를 가보면 이 리본 메뉴라고 하는 부메뉴에서 오른쪽 끝에 문자표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문자표라고 보이시나요? 자, 문자표. 자, 이 문자표에 있는 이 드롭다운 버튼도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삼각형 거꾸로 된 거요. 자, 얘를 누르면 문자표라고 또 나오죠?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렀어요. 자, 참고 표시가 된 것이 바로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용자 문자표하고 한글 HNC 문자표를 문서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사용자 문자표에 보면 기호 1 왼쪽에 메뉴가 또 있죠. 기호 1 눌렀을 때 오른쪽에 부메뉴가 나타나요. 그죠? 이런 메뉴가 있다. 자, 기호 2 누르면 이런 메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원문자를 누르면 이런 여러 가지 원문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크롤 바를 이렇게 내려서 원문자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 한번 이걸 해보세요.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히라가나를 하면 일본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서유럽, 뭐 중국, 발음기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문서 작성하는 데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호 1 한번 선택해 볼게요. 기호 1. 자, 기호 1에서 우리 여기에 동그라미 2개 한번 얘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생긴 거. 자, 얘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 클릭을 하셨죠? 자, 그리고 넣기 누릅니다. 사용자 문자표에서 기호 2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넣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넣기를 하면 커서 있는 곳에 바로 특수문자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요. 자, 한 칸을 띄고 싶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이렇게요. 자, 수정하는 거예요. 자, 커서를 뒤에다가 놨어요. 자, 커서를 뒤에다 놓고 한 칸을 띄울게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특수문자를 넣어볼까요? 요 뒤에는 요 똑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선택 문자표에서 입력의 문자표에서 물론 여기 입력의 드롭다운 버튼 누르면 여기 문자표 있죠? 똑같죠? 자, 오른쪽에 있는 부메뉴, 텍스트로 된 부메뉴를 선택해도 되고 자,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리본 메뉴 중에서 문자표를 선택해도 돼요.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입력해서 바로 여기 문자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나타나죠.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기호 1에서 동일한 얘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넣기 하면 커서 있는 곳에 얘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특수문자를 다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좋은 책은 좋은 친구다. 뒤에다 특수문자를 다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 칸 띄고 자, 저는
입력의 요 문자표에서 문자표 위에 여기 표시 있죠. 만약에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문자표가 여기로 들어가요. 이렇게 요 위에 있거든요. 자, 얘 지워볼게요. 자,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 요 밑에 있는 걸 눌러서 자, 최근에 사용한 게 여기 나열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선택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 개라면 그 중에 원하는 걸. 자, 문자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별. 자, 넣기. 들어갔죠?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좋은 독자는 좋은 작가만큼 드물다 뒤에다 커서를 놓고요. 한 칸 띄고.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색칠한 별 2개를 한꺼번에 넣어볼까요? 자, 색칠한 별을 넣을 거예요. 자,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입력에 문자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두 개를 넣는 건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제가 별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 개를 넣을 때는 여기서 여러 개를 선택해가지고 한꺼번에 넣기를 하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하나 하고 선택을 하면 여기 별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입력 문자에 별이 들어왔어요. 자, 그 옆에 있는 색칠한 별도 선택하고 선택. 2개를 커서가 있는 곳에 삽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2개가 선택이 되셨나요? 입력 문자에 이렇게 선택이 됐다면 넣기 합니다. 자, 넣기 커서가 있는 곳에 2개가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되셨죠? 네. 자, 되셨다면 자, 얘를 조금 기다려 볼까요? 저 혼자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요, 조금 장애인이라 손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천천히 좀 해주고, 제가 메모를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다 보니까 늦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좀 더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한영키로 눌러서 한글을 입력하고, 한영키도 토글키죠. 말하자면,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문이 나오죠. 그래서 한영키를 통해서 독서 관련 영어 속담 이렇게 한글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영어를 입력하는데 영어가 기본적으로는 캡슐화 키가 눌러져 있지 않다면 키보드의 오른쪽 상단에 캡스라고 써 있는 곳에 거기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는 소문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캡슐화 키를 왼쪽에 있는 캡슐락을 눌렀을 때 오른쪽 상단에 캡스라는 곳에 불이 들어와 있다면 대문자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 소문자를 쓸 때는 소문자를 입력을 하면 되고 대문자를 잠깐 써야겠다. 소문자 상태에서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대문자를 입력을 하면 되고 만약에 캡스락을 눌러서 캡스에 불이 들어온 상태는 대문자가 계속 나오니까 다시 한번 대문자 상태에서 소문자를 입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 소문자가 반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기본적으로는 중간에 추가할 때는 그대로 입력을 하면 글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추가가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컴퓨터의 한글 컴퓨터 프로그램 상태가 기본적으로 삽입 상태이기 때문에 글자가 추가가 삽입이 되는 거고 만약에 글자를 덮어쓰기로 글자를 수정을 하겠다 할 때는 인서트 키를 한번 눌러서 얘가 수정 상태가 됐을 때 글자를 입력을 하면 얘가 수정이 되겠죠. 원래 있는 글자를 지우고
덮어쓰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입력되는 글자가. 자, 그 다음에 제가 삭제키를 알려드렸어요. 커서를 어느 곳에 놨을 때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커서의 앞 글자가 지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커서 뒤에 있는 글자가 지워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파일, 저장하기. 제가 얘가 두 개가 다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름이 있을 때는 다르다 그랬어요. 자,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장하기. 자, 파일에 저장하기.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내가 불러왔던 문서가 지금 수정한 문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존 문서는 내가 수정하기 전 문서는 없어지고 지금 수정한 문서로 이 이름으로 똑같이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얘를 닫아볼까요? 자, X로 닫겠습니다. 자, 파일 끝 해도 되고 또는 여기 X 버튼을 눌러도 닫아지죠. 자, 한글 프로그램을 닫았어요. 자, 닫으셨는데 바탕화면에 얘가 있죠? 독서 관련 영어 속담이 있어요. 얘를 한번 실행시켜서 다시 불러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자, 문서를 이렇게 불러왔어요. 제가 아까 작성한 거. 자, 저장하기를 했더니 바뀐 거 보이시죠? 아까는 특수문자 없었는데 특수문자가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면 이름이 있는 어떤 저장된 문서를 불러다가 저장을 할 때 파일 저장하기를 하면 문서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수정이 되는 거죠. 맨 마지막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있을 때 저장하기는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서를 저장을 했는데 이 문서를 조금만 고치면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문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싶어요. 걔는 원래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이 불러다가 저장된 문서를 불러다가 조금만 고쳐서 새로운 문서를 하나 또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문서를 우리가 불러왔잖아요. 근데 기존 문서는 그대로 놔두고 얘를 조금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고치기 전에 저랑 한 가지만 더 배워보겠습니다. 자, 커서를 프렌드 뒤쪽에다가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자, 커서를 이 뒤에다가 놨어요. 자, 넣으셨나요? 자, 넣으시고 한 칸을 띄워볼까요? 자, 한 칸을 띄웠어요. 그런데 나는 좋은 책은 좋은 친구다를 요 커서 위에다가 바로 이 첫 줄, 여기 어굿북 있는 거 이 줄에다가 같이 올리고 싶어요. 요 밑에 줄에 있는 문구를 여기다 올리고 싶다고요. 그때는 어떤 키를 이용하는 거냐면 자,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올릴 수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자, 얘는 삭제 키를 이용해 가지고 올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커서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다 놨죠? 여기 있을 때는 자, 커서의 뒷글자를 지우는 키가 딜리트 키라고 했죠. 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얘가 뒤에 여기 글자가 없잖아요. 얘를 지우려고 하는데 그럼 밑에 있는 글자를 지우려고 밑에 있는 글자가 커서 있는 곳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딜리트를 눌러볼까요? 딜리트 키. 삭제, 뒤에 글자를 삭제하는 거. 올라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다시 한번 엔터 칩니다. 엔터. 자, 그러면 커서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뒷글자를 지우기 위해서 딜리트를 해서 얘를 올렸어요. 근데 커서가 요 좋은 앞에다가 한번 놔보세요. 좋은. 여기다 놨을 때는 자, 제가 얘를 첫 줄로 올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떤 키를 누를까요? 반대로 삭제 키가 커서 앞에 있는 글자를 지우는 키가 백스페이스잖아요. 그죠? 그럼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얘가 앞에 있는 글자를 지우려고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뒤에 있는 글자를 끌고 올라가요. 커서가 있는 곳에. 자, 백스페이스를 눌러볼까요? 자, 백스페이스를. 자, 됐죠? 그러면 줄을
다음 밑에 있는 줄들을 위로 올릴 때는 딜리트키 삭제 키를 이용을 하는데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을 한다. 근데 커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백스페이스로 올릴 수도 있고 딜리트 키로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여기도 한 칸을 띄고 라이트 다음에 한 칸 띄워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좋은 독자는 좋은 작가만큼 드물다. 얘를 한번 올려볼까요? 그런데 커서의 뒷글자를 올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딜리트 키로 하면 되겠죠? 자, 딜리트 키가 커서의 뒤에 있는 글자를 삭제하는 거니까요. 자, 딜리트 눌러봅니다. 올라왔네요.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커서를 만약에 여기 줄을 안 바꾸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이 한 줄을 밑에 있는 거 올리고 싶어요. 자, 커서를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걸 해야 되니까 딜리트 한번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죠? 자,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커서를 요 앞에다 놓고 위로 올리고 싶어요. 커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커서의 뒷글자를 지우기 위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하나씩 얘가 뒤에 있는 글자가 올라오는 거고 커서를 글자 앞에다 놨을 때는 앞에 있는 글자를 지우기 위해서는 백스페이스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아까 그 문서랑 달라요. 아까 그 문서 그대로 놔두고 나는 얘를 저장하고 싶어요. 다른 이름으로 파일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때 쓰는 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예요. 그러면 기존 문서 불러왔던 수정 전에 그 문서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고친 문서로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하면 이 문서에 덮어쓰기가 되니까 기존 문서 없어지고 지금 이 문서로 이 이름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얘는 여기다 수정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수정본. 자, 파일 이름은 내 맘대로 알아보기 쉽게. 자, 수정본 하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 그랬더니 상단에 얘 파일은 수정본이라는 파일이야. 위치는 어디에다 저장했어? 이렇게 알려주죠. 자, X를 닫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파일이 하나 더 생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죠? 두 개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자, 두 개 열어볼까요? 먼저 독서 관련 영어 속담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얘는 원래 작성한 게 그대로 있으면서 자, 그대로 있죠? 그쵸? 얘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자, X를 닫고 그 다음에 얘는 수정한 거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저장한 거예요. 다시 열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쵸? 그러니까 문서를,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학교에서. 상장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 똑같고 이름하고 답만 틀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세 장만 찍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를 문서로 물론 출력할 때 이름만 바꿔가지고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원본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서 원본을 만들었죠? 그 원본을 불러다가 고치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또 새로운 문서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다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또 다른 이름이 생기겠죠. 물론 이때 파일의 이름을 다르게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다른 그런 제목, 그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일단 기본 글자 입력하는 거고 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거, 환경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복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 조금씩 더
보기 좋은 문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중지를 하고.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 하신 거 혹시 어렵진 않으셨죠? 자, 마이크 한번 해제해 보실까요? 자, 마이크 한번 해제해 보세요. 네, 선생님. 네. 어려워 없어요, 선생님. 아, 잘 어렵진 따라서 않았어요? 있어요. 네. 아, 네, 다행이세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괜찮으셨나요? 선생님 혹시 네. 책자가 있나요? 책자가 있나요? 책. 책은요? 자,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책은 선생님 지금 저희가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한번 카톡에 올려드리긴 할게요. 근데 책은 없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만약에 교재를 나는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사시면 되세요. 아니면 또 다른 책을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책은 찍어서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날 또 같은 시간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